안녕하세요. 브랜트포드의 25, 26 시즌 전반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는 전반기 결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 26 시즌 살펴보기 전에 24, 25 시즌은 어땠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마무리는 12로 마무리를 했고요. 승점 56점으로 그래도 나름 준수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쯤에 이제 유럽 대항전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 마무리는 12 정도로 꽤나 준수한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에 이제 유럽 대항전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좀 스쿼드 내에 부상자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위권 정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면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노려볼 만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시즌의 마무리였습니다. 24-25 시즌에 이런 준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누구냐라고 브렌트포드 팬분들에게 뽑으라고 그러면 아마 모두 담스코르 선수를 뽑을 거예요. 일단 전반기의 폼은 정말 리그 베스트에 준하는 그런 폼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기에 조금 폼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담스코르 선수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약에 힘입어서 시즌 중에 재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고요. 지금 팀 내 최고 주급자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우받을 정도의 활약을 해주었고 해당 시즌에 뭐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뭐 이달의 선수 이런 것들을 다 쓸어간 게 역시 담스코르 선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베모와 윗사 같은 어느 정도 스타 선수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선수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어, 어쩌면 2사 2호 시즌을 보면서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암스코르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던 시즌이지만 역시 2사 2호 시즌에 가장 주목받았던 브렌트포드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은베모와 윗사를 다들 꼽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선수 두 명은 각각 20골과 19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 브렌트포드에서 아무래도 아이반 토니가 공격진에서 이런 비중이 가장 높았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빠지고 나서도 은베모와 윗사가 각각 그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 증명을 하듯 둘 다 20골과 19골이라는 굉장히 좋은 골수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은베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 시즌들에서 좀 빅찬스 민스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운 기회에서 놓치고 어려운 기회에서 넣는 좀 기이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번 시즌 24-25 시즌에서는 리그 전 경기 선발 출장을 하면서 굉장히 스텝업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시즌이에요. 20골도 20골이지만 경기 영향력이 담스코르와 비견될 정도로 정말 이 팀을 이끄는 에이스의 역할을 많이 해줬고요. 윗사 역시 특유의 빠른 발이랑 그 아크로바틱한 유연한 슈팅들을 통해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역시 빼놓고 2사 2호 시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들의 성장입니다. 네이선 콜린스, 케빈 샤데, 킨 루이스 포터 이 선수 3명의 성장이 좀 눈에 띄었던 시즌인데요. 물론 루이스 포터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안 좋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히키, 헨리 같은 풀백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루이스 포터가 공격진이 아니라 이제 풀백으로 윙백으로 계속 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나름 인상 깊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보들의 성장에 일단 루이스 포터를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콜린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말 비난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23-24 시즌에 특히. 이적료를 꽤 주고 데려왔는데도 수비진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기는커녕 패스미스를 많이 했는데 24-25 시즌에 들어서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패스적인 부분, 그리고 커팅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투지도 많이 보여주고 좋은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서 콜린스도 역시 한 단계 스텝업하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놀랐던 선수는 샤데인데요. 일단 전반기까지는 굉장히 못했습니다. 진짜 이적한 이후로 이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 정말 빠른 쓰레기 그 자체인 선수였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선발 출장하고 계속 기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무슨 심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투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면서 헤딩으로 막 골을 넣어주고 특유의 그런 빠른 발을 통해서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어주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놓치는 선수였는데 정말 좋은 모습을 후반기에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선수도 한 단계 스텝업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결국에 윗사, 은베모, 샤데 모두 리그 10골을 넘기면서 공격진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시즌이기도 했죠. 그래서 담스고르 그리고 은베모 윗사 듀오에 이어서 이 세 선수의 성장도 역시 이사 이후 시즌에 좀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 이육 시즌 전반기는 과연 어땠나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선 이번 시즌 전의 예측은 강등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까는 막 유럽 대항전 다음 시즌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갑자기 강등을 예상하는 거지? 라는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어떤 강등을 생각하게 된 요인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이적입니다.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브렌트포드에서 정말 상징과도 같은 감독이거든요. 일단 승격부터 브렌트포드가 1군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까지 토마스 프랭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사실 1부 리그에 정착하고 지금 이런 브렌트포드의 어떤 롱볼 전술을 활용한 축구를 하는 것도 다 이 감독의 전술이지. 이 감독의 전술이 브렌트포드의 전술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브렌트포드의 축구는 사실 토마스 프랭크의 축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프랭크가 없는 브렌트포드는 1군에서의 경험이 없는 거죠. 74년 만에 승격을 했지만 이 프리미어 리그 창설 이후에는 브렌트포드가 1군에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1부 리그에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1부 리그에서의 브렌트포드의 축구를 우리는 토마스 프랭크 없이는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브렌트포드 그 자체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적했다는 것 자체가 브렌트포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브렌트포드라는 팀에 좀 관심을 갖고 팬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도 토마스 프랭크의 어떤 이런 유연한 전술, 상대팀에 따라서 맞춤 점수를 짜오는 점, 그리고 단순 지루할 수 있는 롱볼 축구를 매력적이게 보이게끔 만들었던 점, 이런 것들에 매력을 느껴서 이 팀에 입문을 했던 건데, 저도 토마스 프랭크가 이적을 한다는 거에서 팬심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만큼 이 브렌트포드 그 자체인 감독이 나간다는 점이 굉장히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등을 예상하게 된 어떤 요인 중에 첫 번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이제 토트넘을 이적을 했으니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됐죠. 그래서 브렌트포드 내에서 어떤 감독을 새로 선임을 할까 하다가 첫 번째로 물망에 오른 감독이 코크레인이었습니다. 당시 수석 코치였는데요. 이 브렌트포드 내의 이런 문화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선임하고자 했어요. 브렌트포드라는 팀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로 물망에 올랐던 것이 이제 그 당시 수석 코치였던 저스틴 코크레인인데요. 문제는 이 토마스 프랭크가 이적하는 과정에서 브렌트포드의 이 코치들을 함께 데려갔습니다. 사단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저스틴 코크레인을 모두가 원했지만 어쩌면 팬분들도 가장 원했던 감독이었는데 저스틴 코크레인이 토트넘으로 가면서 무산이 되었고 다른 외부의 감독들과 링크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매튜 베넘 구단주는
키스 앤드루스, 당시 세트피스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키스 앤드루스 감독은 일부 리그에서 감독 경험이 없습니다. 감독 경험이 전무한 이런 코치를 프리미어리그의 감독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한 팀의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박수죠. 아무리 이 키스 앤드루스 감독이 코치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지라도 프리미어리그라는 엄청 빅 리그에서 한 팀을 지도하는 헤드코치로 역할을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자체가 강등을 예상하게 되는 두 번째 요소였고요. 그렇지만 팬분들의 마음은 애매하게 다른 애매한 감독을 데려올 바에 그래도 우리의 축구를 이해하고 있는 감독을 선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은 다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첫 감독직을 맡는 사람을 선임했다는 거에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팬분들의 생각은 이 키스 앤드루스 감독을 믿는다기보단 이 키스 앤드루스를 선임한 매튜 베넘 구단주를 믿는다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토마스 프랭크가 나간 것은 강등에 굉장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부분은 키스 앤드루스 감독은 아직 긁어보지 못한 복권 느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강등을 생각하는 다이렉트한 요소라기보다는 아주 조금 걱정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았던 그런 선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등을 걱정하게 된 요소들 중에 선수들의 이탈이 있을 텐데요. 우선 주전 골키퍼였던 플래컨 선수가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고 리버풀의 서브키퍼였던 켈러 선수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물론 켈러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정평이 나 있지만 주전 골키퍼가 자주 바뀌는 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라야가 팀을 나가고 플래컨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두 시즌 있다가 바로 또 주전 골키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켈러가 굉장히 좋은 키퍼라고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막 엄청 걱정되는 요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전 골키퍼가 바뀌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선수로서 가장 뼈아픈 이적은 역시 은베모의 이적이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면서 이적료를 굉장히 크게 안겨주긴 했어요. 하지만 2부 리그부터 함께했던 팀의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적이 당연히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직전 시즌 20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20골을 기록한 굉장히 걸출한 공격수이면서 2사2호 시즌에 한 단계 스텝업하면서 빅찬 스미스 부분에서도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브렌트포드 팀 내에서 우측 영향력이 굉장히 큰 선수였기 때문에 축구적으로 이 선수의 이적은 어떤 브렌트포드 전술 구현에 있어서도 그렇고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팠던 이적임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팀의 레전드 선수였고 이적 과정에서 마무리도 나름 깔끔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맨유에서 잘하기를 응원을 했지만 그럼에도 브렌트포드에서 굉장한 비중을 가졌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적이 강등을 예상하게 되는 조금 큰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이적은 뇌르고르의 이적이었습니다. 일단 2사2호 시즌 중반에 뇌르고르가 재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사실 2027년이라는 숫자가 다가오진 않았고 그냥 재계약을 했다는 것만 좀 뜻깊게 다가왔었는데 팀의 주장이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핵심이고 어떤 팀의 정말 중추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아스널로 이적하겠다는 이적서를 보면서 그래도 뇌르고르는 남은 것 같은데 팀의 주장이고 조금 어쨌든 재계약도 박았고 그래서 네르고르는 이적설이 떠도 딱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팀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더 강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적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아마 네르고르 개인의 입장에서는 빅클럽에서 뛰고 싶었던 열망도 가득했던 것 같고요. 사실 2027년까지 재계약이 물론 나이가 많은 선수이긴 했지만 충분히 이적이 가능했던 재계약 연수잖아요. 그치만 그 사실을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르고르도 결국 아스날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팀의 주장이고 중추였던 선수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원에도 뎁스 보강이 필요해졌죠, 덕분에. 아마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나가면서 선수들도 조금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이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위사의 이적입니다. 사실 은베모와 위사 둘 중에 한 명은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둘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진이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짜증났던 점은 20골, 19골을 넣었던 공격수 두 명을 잃는 것도 잃는 거지만 이 윗사가 태업을 하고 땡깡을 부리면서 이적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사실 윗사도 브렌트포드에서 굉장히 입지가 크고 팀의 레전드로 칭해도 될 정도의 스탯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적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면서 레전드라고 도저히 칭할 수 없게 됐죠. 어쨌든 그래도 1,000억에 가까운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뉴캐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공격진은 정말 좀 초토화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팀의 중추였던 감독도 나가고 그 밑에 있던 코치들도 나가고 주전 골키퍼도 바뀌고 팀의 주장도 나가고 공격을 책임진 공격 에이스 듀오도 나가고 그냥 다 나갔습니다. 네, 다 나갔습니다. 그래도 막 부정적으로만 시즌을 바라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점들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키스 앤드루스 감독을 앞서 조금 부정적이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떤 토마스 프랭크 감독도 사실 내부에서 승격을 해서 감독이 된 케이스거든요. 선임이 된 케이스인데 키스 앤드루스도 마찬가지죠.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감독으로서 성공하면 그것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없을 텐데 우선 지난 시즌에 3경기 연속으로 1분 이내로 득점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런 킥오프 전술의 창시자가 키스 앤드루스 감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술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 이 감독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구단 내에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선임됐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또 조던 핸더슨의 이적입니다. 우선 뇌르구르 선수의 빈자리를 원래도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더 나이가 많은 조던 핸더슨으로 대체를 한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뭔가 보여준 적이 있는 굵직한 선수고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에 영입이 필요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핸더슨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 밀란보 선수의 이적인데요.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담스코르 선수가 워낙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뭐 출전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은 안 했지만 뭐 스쿼드 자원으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나이가 어리고 유망주기도 하고 앞으로 점차 좀 더 커가면서 팀의 중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 뭐 그런 영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픈 손가락 티아고인데요. 이 티아고는 사실 토니의 대체자로 영입을 했던 선수예요. 벨기에 리그 클럽 브리에서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정말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프리시즌에 인스타 보면은 이 친구로 다 도배돼 있었거든요. 벨기에 리그를 씹어먹고 왔다. 진짜 토니의 완벽한 대체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프리시즌에 골도 굉장히 많이 넣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장기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고 겨울까지 부상을 당하고 또 장기 부상을 끊어서 2사 2호 시즌을 통으로 날렸어요. 아예 통으로 날렸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심지어 최고 이적료였습니다. 구단 최고 이적료였어 가지고 굉장히 이 친구에 대한 팬들의 어떤 빡침이 존재하는 선수였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은 시작부터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배모와 미사가 빠진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든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르 티아고 이 선수가 우리가 처음에 토니의 대체자로 데려왔던 그 시절 딱 그때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기를 바랬던, 아니 바래야만 하는 그런 선수였죠. 그래서 티아고가 굉장히 잘해주기를 내심 기대하긴 했습니다. 또 카요대의 영입을 빼놓을 수 없죠. 일단 이미 반 시즌 겨울에 데려와서 반 시즌 임대를 통해서 이 카요대의 진가를 한번 맛봤죠. 웨를슬레우 선수가 굉장히 좋지 못한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카요대로의 우풀백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브렌트포드에 큰 힘이 됐고, 그런 어떤 반 시즌간의 활약 덕분에 결국에 완전 이적을 브렌트포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이 뭐 이후에 뭐 당고 아타라 선수 그리고 리스 넬슨 선수도 영입을 하지만 어쨌든 1라운드 이전의 이적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카요데 선수까지 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야 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즌 시작까지 그런 어떤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뒤에 부분 이제 이사기오 시즌의 진짜 전박이 결산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